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모레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어제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북쪽 갱도 입구 옆에 핵실험 관련 장치를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혹은 트레일러가 보입니다. 또 주 지원 본부에는 장비를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에 덮여 있으며 사람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38노스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쪽 갱도 주변에 암석 파편들이 계속 쌓여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면서 이는 핵실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레인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로 특히 올해는 105주년을 맞아 북한이 예년보다 대규모로 행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오전 6차 핵실험이 감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niversary of Kim Il-sung is coming up on April the 15th. Often the North Koreans choose these sorts of events to do a missile test or nuclear test. 미 공군은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 WC-135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지난해 5차 핵실험 때까지 WC-135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방사성 물질 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모레쯤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한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 중국엔 무역 문제를 당근으로 내놨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 현원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적 작전의 일환이라고 원칙적 발언을 내놓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에 비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는 미국이 항모뿐 아니라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걸 김정은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트럼프는 또 김정은이 곧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며 그건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몇 달째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We talk trade, we talk a lot of things, and I said the way you're going to make a good trade deal i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도움을 달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건 그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남한 후방의 침투에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특수부대 훈련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지켜봤습니다. 이 군사적 과시에 이어 이번엔 김정은이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센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린 끄떡없다고 대내외에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 쇼로 분석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모레 김일성 105돌 생일에 맞춰 준공된 평양 려명거리입니다. 김정은의 치적까지 가미해 현대식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기념탑, 정돈된 녹지들로 꾸며진 평양의 신도시입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김정은은 직접 붉은 테이프를 끊으며 거리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그리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일제히 도열했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깜짝 등장해 오빠 김정은의 곁을 내내 지켰습니다. 북한은 외신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근접 취재는 물론 평양 시민과의 인터뷰도 허용했습니다.
타사 민족의 통제와 자부심이 또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은 대남 군사 위협뿐 아니라 체제 과시도 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력 대북 제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요한 전략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은 중국도 강력한 이런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도발 위협을 지속해온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특이 동향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한 살인가스 공격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에 이어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국회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독가스를 활용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한반도 위기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시리아에 사용된 살인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이미 갖췄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サリンをですね、弾頭につけて、着弾させるという能力については、すでにこの北朝鮮は保有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스거 관방장관은 북한이 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독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총리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 자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情報収集、警戒監視に当たるとともに国民の安全と安心の確保に万全を期す。 5만 7천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체류 자국민의 피난 대책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미군의 협조를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이 동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내 납치 피해자 구출 작전에는 육상 자위대 특수부대가 미군과 함께 참여할 거라는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안보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의 첫 단추를 깬 아베 정권은 한반도 위기론을 자위대 역할 강화에 한껏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태양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중 접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대대적인 군 창건 기념 행사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이 북한의 도발과 대북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접한 중국 단두. 태양절을 맞아 북한으로 보내는 축하 화환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동북 삼성 지역의 조선족 기업가 등이 이맘때 대거 방북했지만 올해는 방북단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말 걸리는데 간다는 사람들 내가 못 들은 작년에다가 우리 길림 쪽에서 너무 나가는데. 대북 소식통은 태양절보다 오히려 25일 군 창건 기념일에 초청을 받고 방북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전합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올해 85주년을 맞는 군 창건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핵실험 등의 도발 역시 다음 주부터 25일을 전후해 이뤄질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접경으로 여러 부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르면서 자칫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던 중국 관영 언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국이 정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며 회유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가운데 대북 타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중 접경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선 후보들의 합동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토론인 만큼 탐색전이 치열했고요.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원색적인 말로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적폐 세력 규정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안철수 후보에겐 원내 3당 국민의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따졌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지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 노무현 정부 비리 의혹을 놓고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홍 후보의 출마 자격을 놓고 세탁기 논쟁도 있었습니다. 유죄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분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아니 문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을 잘못 말했고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시민 후보는 홍 후보는 자리를 헷갈려 안 후보 자리에 가서 앉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후보들의 정책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운 분야는 역시 안보와 경제 현안이었습니다. 불꽃 튀겼던 정책 공방, 김세로 기자입니다. 5명의 후보 모두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을 반대했지만 현실화됐을 경우 그 대응에 대해선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일방적인 선제 타격이 안 된다고 비상경제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미 간의 충분한 합의하에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반대 의견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배치 또는 배치철의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안철수 후보님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계속 반대해 오셨어요. 안 후보는 안보 상황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입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홍 후보는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죄시하고 도둑취급하고 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재벌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고 비정규직 없애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홍 후보만 반대 입장을 보였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어제 총 30곳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죠.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선전했는데요. 손영 기자가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과 수도권 기초단체장 한 곳을 포함해 광역기초의원까지 후보를 낸 23곳 중 12군데에서 당선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6곳을 석권하며 보수 경쟁 중인 바른정당을 압도했습니다. 범우파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이 도약의 전기를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친 친박계 김재원 의원의 3선 성공에 자유한국당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무너진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몸바쳐 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한 곳과 광역기초의원 6곳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광역기초의원 4곳과 2곳을 승리했고 기초단체장 한 곳은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도 부산 경남 지역 5곳의 승리를 평가했습니다. 경남에서 약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낸 지역에서는 내용적으로 유의미한 표심의 변화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의 선전에 고무됐습니다. 호남 민심이 확실히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을 들인 대구 경북에서 결과가 나쁜 바른정당은 이번 결과가 대선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차례입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 과정에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부인을 함께 임용했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서울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한 일간지 기사입니다.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인데, 기사는 안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인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다. 서울대는 의대 측에 통보했고 의대는 김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김 교수의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서울대 인사위원회는 그로부터 2달 뒤에 열렸습니다. 당시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취재진에게 이른바 패키지 임용 정황이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면서 가족도 같이 취직시켜주는 그런 거가 없었는데 서류가 올라왔어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위원들이 적지 않았고 임용 여부 투표에서 반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용 관련은 만장일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경 교수 건도 특채였거든요. X표가 몇 표가 나왔던 걸로. 최종 임용 투표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정년 보장 여부 심사에서도 당시 회의록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임용할 경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국민의당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당시 안 후보는 권력도 없었고 인사위원들을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교수 본인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서울대 가신 조건으로 교수님도 함께 가신 게 맞나요? 지금은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서 김미경 교수는 1991년 안 후보가 단국대 의대 학장을 그만둔 직후 같은 대학 의대 교수로 임용이 됐고, 이후엔 2008년 카이스트, 2011년 서울대에 나란히 동반 임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유의 화학무기 창고를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등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군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화학 창고가 폭격당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동 매체 알마스다 뉴스가 시리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에서 5시 50분 사이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하틀라 마을의 IS 조직을 전투기로 공습했습니다. 공습 후엔 거대한 흰구름이 발생했는데 이는 화학 창고가 폭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의 결과로 밤 10시 반까지 약 5시간 동안 큰 화재가 발생해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민간인들의 상당수는 화재로 인한 독성물질을 들이마셔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화학 창고가 폭격당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노란 유채꽃에 하얀 벚꽃. 지금 제주도는 말 그대로 꽃대거리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발길이 끊긴 지 한 달. 이 수려한 풍경에 축제와 할인 행사가 잇따라 열리자 그 빈자리를 제주의 봄을 만끽하려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의 타격을 특수로 바꾸고 있는 제주에 이덕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제주도 성산 일출봉. 평일 아침에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넉 달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텅 비다시피 했던 주차장. 덕분에 지금은 다시 버스로 꽉 찼습니다. 중국인들이 없다고 해서 다시 온 것도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수부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깃발을 든 중국 관광객들로 늘 부산했던 용두암도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튤립과 청보리, 유채꽃과 고사리에 왕벚꽃까지 이달 열리는 제주도 내 축제만 7개. 수려한 풍광은 그대로지만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바가지 상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한 달 내내 대규모 세일을 합니다. 그랜드 세일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고요. 공영 관광지에서는 관광 요금을 받지 않고 비싸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컸어요. 바가지는 없었고 편하게. 중국인 대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해오던 업체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 비중이 60에서 70%나 됐던 이 호텔은 최근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늘기 시작한 내국인을 겨냥한 겁니다. 온돌방을 아직도 좋아하세요. 객실에 모두 온돌로 가고 벽에다가 침대를 넣어가지고 너무 지나친 저가 상품 때문에 요참에 좀 어떻든 중국 그 투어했던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덕분에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26% 줄었는데도 내국인의 다른 나라 관광객까지 늘면서 전체로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I feel very happy. The place is so wonderful. Very good sight at the seaside. 사드 보복의 타격을 계기로 6호에만 의존했던 기형적 구조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제주도. 가장 탄탄한 단골 손님인 내국인들의 발길이 돌아오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있다곤 하지만 10년 가까이 볼 수 없었던 국보급 문화재가 얼마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사진으로 말이죠. 1조 원 넘는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의 평가인데요. 한글 창제의 원리를 밝힌 해례본은 세상에 국보 70호와 이 상주본 딱 2개뿐입니다. 이 갑작스레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면 실물까지 보여주겠다던 현 소장자가 낙선하면서 다시 볼 수는 있을지 낙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아랫부분이 검게 타고 그을린 고서. 지난 8일 배익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의 최근 상태를 찍은 것이라며 MBC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한 사진입니다. 2008년 첫 공개 이후 소유권 분쟁을 겪었고 2년 전에는 배 씨의 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까지 발생해 책의 훼손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배 씨는 상주본 30여 장 가운데 한 장은 완전히 불에 탔지만 나머지는 사진처럼 아랫부분만 탄 상태라며 자신이 모처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겠다며 이번 상주 군위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배 씨. 배 씨는 문화재청이 그동안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본인 소유의 상주본을 빼앗으려 했다며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상주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안 되는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옳게 보호도 못 받을 끼고 이거 언론에서 안 하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 만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기관의 고발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주본의 현재 보관 장소는 배 씨만 알고 있어 국보급 유산의 실물 공개는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검찰이 고영태 씨를 체포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중으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가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법원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고 씨 측이 어제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고 씨의 변호인단은 체포가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 씨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사 끝에 고 씨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고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계속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